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이혜연입니다. 다임러가 테슬라와의 공동 전기차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실무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 CEO는 다임러가 테슬라와의 자본 제휴 등 공동 사업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임러와 테슬라의 관계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임러는 앞서 2009년 당시 테슬라 지분 7%인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B클래스 전기자동차 생산 협력을 해왔으나 2014년 테슬라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확실시되는 부문으로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자본력이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합니다. 이번 인수 계획으로 NXC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XC의 유럽 투자 부문인 NXMH가 비트스탬프를 인수합니다. 비트스탬프는 1거래량이 약 1억 달러 규모로 현재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최종 계약이 마무리됐으며 계약 관련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NXMH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비트스탬프 지분 80%를 보유합니다. 네이코드릭 비트스탬프 CEO도 지분 10%를 유지하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NXC는 지난 2017년 9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 92.98%를 913억 원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코빗의 지난해 매출은 75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6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5조 4,600억 원, 영업이익 17조 5,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매출은 작년 4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3분기에는 메모리와 OLED 패널 판매 증가가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매출 24조 7,700억 원, 영업이익 13조 6,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함께 서버 모바일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연말 성수기인 4분기 삼성전자는 QLED, 8K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로 실적 성장세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역별로 유통과 협업해 성수기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대형 건조기와 큐브 공기청정기 등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확대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호주에서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 충전망을 개발 구축합니다. 글로벌 석유업체 영국 BP, 쉘 등과 현지 주요 에너지 업체들은 이미 호주 연방과학원과 수소 사업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호주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등 여러 주에서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 충전망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호주 연방과학원은 올해 초 가스 수소가 아닌 액체 암모니아를 통해 수소를 운반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소 생산을 위한 고압 탱크나 값비싼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 최대 영어평가 지수 EPI에서 한국이 보통 등급인 3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 88개국을 대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영어평가 지수는 매년 EF에서 발표하는 순위입니다. 올해는 스웨덴이 70.72점으로 1위에 올랐고 지난해 1위였던 네덜란드가 70.31로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는 56.27로 전체 31위, 아시아 국가 중에는 6위에 랭크됐습니다.
올해 평가지수에서 주목되는 점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그간 모든 교육을 영어로 실시하는 등 영어를 중시하는 국가 정책으로 68.63점으로 전체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12개국 중 3위 싱가포르와 6위 남아공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럽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필리핀이 14위, 말레이시아가 22위로 양호, 인도가 28위, 홍콩이 30위로 한국과 함께 보통 등급에 랭크됐습니다. 벨기에 노동자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24.3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의 구인구직 기업 아세르타에 따르면 이 통계는 4만 명의 벨기에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을 조사한 것으로 2017년 통계 32.8시간보다 5시간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63%의 노동자들은 주 3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은 회사일수록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더 늘어나는데요. 5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평균 노동시간보다 18%를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종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경제가 하강 측면에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소비 문제 등이 동시에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이 시점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